자, 우리가 지난주에 241페이지 그 21번의 용적률 검표율까지 했는데, 그러죠? 그 용적률 검표는 일일이 몇 번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 22번부터 계산 문제 있죠? 이거를 24번을 한번 보세요. 이거 일일이 지금 다 푸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참고로 24번 한번 볼까요? K시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생산 녹지지역에 걸쳐 있대요. 아까 녹지지역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문제 읽을 때 여러분 이런 거는 절대 눈으로 풀면 안 돼요. 이거 봐요. 이거 문제 내가 다 했는데 집에서 다 풀었잖아요. 연필로 다 풉니다. 또 그림 다 그려가면서 차근차근. 자, 대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자, 어디하고 어디에 걸쳤대요? 2종 일반 주거하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두 번, 세 번 볼 일이 없는 거야. 그 총 면적은 얼마래요? 항상 1000 준다니까요. 이 경우 2종 일반 주거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얼마래요? 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땅이 면적 얼마인지 몰라도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거 얼마래요? 1200을 지을 수 있다고. 문제 살짝 비틀었다니까. 갑의 대지의 건축의 최대 연면적 얼마냐? 가로 속에 K시 조례상 생산 녹지 용적률 얼마? 자, 이건 50%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주거지역은 용적률 얼마? 200. 200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그 갑의 대지의 건축의 최대 연면적 구하라는 거 아니야? 파바박 시험 나오잖아요, 벌써. 자, 그럼 보세요. 전체 1000이 2종 일반 생산 녹지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 녹지의 땅이 얼마인지 몰라도 1200을 지을 수 있다며요. 용적률 200% 줬잖아. 600이란 얘기지. 그죠? 1르기 12. 그 남은 게 얼마예요? 자,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치면 각각 따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400이 50%니까 얘는 얼마 지을 수 있어요? 200. 그러니까 1200 플러스 200 하면 얼마? 1400 지을 수 있네. 어려워요? 아니, 설문을 빨리 봐. 설문을 보고 있잖아요. 지문 길다고 쫄아버린다니까. 빨리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의 대지가 얼마라? 1000. 1000이라고. 이거 안 그리면 면적 얼마라고? 얼마라고? 용적률 몇 프로? 계속 본다니까. 그래서 1000을 딱 그리고 용도지역 2개 걸쳤다며요. 2종 일반 생산도 딱 써놓으면 게임 끝났지. 생산도지 용적률 50% 줬잖아요. 50%. 야는 200% 줬지. 요 땅의 최대 연면적 1200을 지을 수 있다며요. 그 600이라는 얘기 아니야? 1르기 10이니까. 그 남은 땅 40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 50%라며 200 더하면 되지 뭐. 콜. 오케이? 계산 문제는 이걸로 더 신경 쓰면 안 돼요. 아직은 5월달 때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때가 되면 다 내가 해줄 거예요, 나중에. 자, 오른쪽 하단 용도 지구 보세요. 자, 일단 머릿속에 자, 또 용도 지구 맨 땅에 해당합니다. 용도 지구. 정확하게 한 문제 무조건 주워 먹는 걸로 갑니다. 자, 경관 지구 그러죠? 자, 경관 지구는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지고? 오늘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빛을 보면요, 좀 배우고 아는 거 있으면 눈빛이 딱 살아 움직여요. 이렇게 세월쯤 된 거잖아요. 이렇게.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특화, 좌식, 특, 그죠? 자, 그 다음 무슨 지구? 고도지구. 세 분 해야 하네요. 그 다음 방화지구. 그 다음 자, 방화, 고도는 세 분 안 합니다. 방제지구는 뭐하고 뭐로? 시자,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자, 경고, 방방 4개. 그 다음 보호지구. 요거는 몇 가지? 자, 첫째
오늘 했다며요.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주로 뭐 있을 때 지정하는데? 문화재나 전통사찰. 그 다음은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은 주로 어떤 거? 항공? 항공이 어디가 있어? 항공. 공항시설. 항만시설. 항공시설이요? 택시 타고 김포 항공 갑시다. 인천 항공 갑시다 그래요? 김포 공항 갑시다. 인천 공항 갑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자, 김포 항공 갑시다. 혹시 대한항공 아닙니까? 김포 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아니 김포라니까. 대한항공 죽여버려야 돼요. 야, 대한항공하고 LG 회장 보세요. 그죠? 어째 이렇게 LG가 훨씬 규모도 크거든요. 어마무시합니다. LG전자 매출이 뭐 한 60조 원 되거든. 물론 그 60조 원도 삼성전자에 비하면 세 발에 피어. 매출 전체가 삼성전자 순이익보다 못하긴 한데 그건 반도체인데, 그건 반도체. LG 반도체 뺏겼거든 옛날에. 현대 지금 SK로 바뀐 거 그놈이요. 근데 그 회장 보세요. 아저씨 같이 그냥 건이 안 부리고 말이지. 그렇게 서민적이라네. 근데 대한항공 회장 그 자식들 보세요.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멧돼지 새끼들 같아 자식들이. 엄마는 거의 뭐 살쾡이 같고. 뭐요 그거. 그 대한항공 자식들 봐봐요. 걔들이 그 아버지 잘 안 만나면 그 인물로. 그죠? 그야말로 내 급이요. 보통 재벌 자식들 잘생겼는데 아들 딸내미 그러죠? 거의 내 급이더만. 그 어디 가서 그 밥이나 벌어먹겠어? 아주 그렇게 못생겼을까 어떻게. 거의 뭐 나하고 같이 손 비스무리할 정도로.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착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 세 가지. 그 다음 무슨 지구? 오, 추락지구는 뭐하고 뭐로? 자연 추락하고. 야, 집단 추락지구는 어디서 지정한대요? 봐요. 그걸 자꾸 반복을 해야 돼. 여러분은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합격자 파트에 반드시 와야 돼. 와야 할 의무만 있어. 그 다음에 개발. 갑자기 살짝 분위기가. 제 종류 몇 가지? 주, 산, 관, 보기, 트, 주거개발, 산후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 특정개발. 자, 그 다음에 특정 용도 못 짓게 제한지구.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거 못 짓게 하려고. 그 다음이 복합용도지구. 자, 9개 용도지구인데 각각의 용도지구별 행위자는 지자체 조례로 한다. 그죠? 그런데 고도지구 간의 높이 제한은 떠들어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외우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준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집단 추락지구 간의 행위자는 개특법 적용한다. 요거는 아까 왜 지구단위 계획 배울 때 도시지구 왜 지구단위 계획 지정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이 적합해야 되고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완화한다며요. 남은 조례인데 아까 방화지구 안에서 제한은 안 나왔죠? 나왔어요? 방화지구 안에 제한은 없었다니까요. 그죠? 여기 없다고. 법조문이 없다고. 왜 없냐? 그게 안 나오지. 여기서는 방화지구안의 지정은 국토법을 하지만 방화지구안의 제한은 건축법을 하거든. 그러니까 언급 안 한단 말이야. 이놈은. 그러니까 법조문이 여기 없어. 그러니까 9개 용도 지구하고 요 세 분 되는 거하고 저 법적 규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 대표 문제 한번 봐봐요. 건축 제한 옳은 거라고 돼 있죠. 요렇게 나온다. 이건 뭐야? 이거는 또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래 됐지? 27회? 아니 몇 회가 없네. 나 이거 보다 처음 보네 또. 그렇게 많이 봐도 이것도 처음 봤네. 야가 왜 이랬을까? 언젠가 나왔겠지. 자, 언젠가 나왔을 것이다. 자, 경관지구 나오죠. 딱 나오면요, 도시군계획 조례. 그래서 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합수 이렇게 나온다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죠.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조례.
집단취락지구안의 건축자는 개특법 맞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맞죠? 자연취락지구는 몇 층이야? 4층이야. 그거는 뭐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취락지구 몇 층이야? 4층 이하만 딱 외우면 돼요. 5층 이하는 딱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놓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니은 뒤것 고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아마 이게 20, 한 5, 6회 아마 그 무렵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건자에.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면 자 27번 같은 것들도 현행법하고는 안 맞잖아요. 현행법에 맞춰서 수정을 다 한 거예요. 4번을 보세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방제지구 지정할 때 자연방제요, 시가지 방제요? 그럼 자연방제지구는 어딜 대상으로? 혹시 한두 단어라도?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을 대상으로, 그죠? 그래서 계약가 자연방제, 인구건축물 밀집한 곳은 시가지 방제. 나머지 뭐 특별할 게 없는데 28번 문제가 25의 기출문제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집단취락. 이런 게 실전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쫄 게 없는 게 모든 과목은 35%는 이런 거 나와요. 아주 초보적인 거. 그 35%에다가 나머지 30%가 되게 어려운 거. 그럼 나머지 40% 남았잖아요. 그거 하고 35% 거기서 해결하면 돼요. 아주 그냥 합격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자, 29번 문제가 용도 지구 정의라고 돼 있잖아요. 에이,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오른쪽에 봐요. 제일 잘 나온 게 3번 집단 취락지구. 여러분 취락지구 중에 녹지지역하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 지정하는 게 자연취락.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하는 게 집단취락. 이런 거는 주는 문제를 이 정도 레벨로 나와요. 그 다음에 30번은 냅둬야 돼요. 지금 30번 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용도 구역 해가지고 그 대표 문제 있죠. 자, 한번 볼게요. 그냥 옳은 것은 볼게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대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4년 전에.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3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인데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건 또 정택이 10년 시공 30만인데 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임의적 대상인 거 아니에요? 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원 이런 걸로 묶였다가 해제되는 곳,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야들은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이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죠.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어. 그러면 야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면 돼요. 정확합니다. 4번 시도지사가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해요? 누가 지정해요? 해수부 장관이 하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틀렸네. 이거 멀쩡한 건 하나도 없네. 4번은.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와 조정구역 변경을 도시군 관리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대요. 어째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죠? 전부 다 도시군 이런 걸 이제 배워가면서 연습해가면서 혹시 지문 한 개 이렇게 섞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틀리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서 31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지문을 다 외우는 거예요. 틀린 건데 1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지정도 변경도 해제야 뭐 자동으로 됩니다만은
시가와 유보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맞습니다. 유보기간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때 정해줍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거의 효력이 된다. 다 맞네요. 5번.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국방상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그랬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였지,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레벨은 60점 정도 레벨의 문제입니다. 이런 레벨의 문제가 70% 나와요. 70%.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아까 봤으니까 이게 쉬운 거지. 한 달 뒤에 풀잖아요. 또 이 답이 뭐요? 이래 되는 거. 자, 그러면서 32번 문제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5번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아, 그러지. 기억나죠? 아까 고시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알고 보면 실력 짱짱하다니까. 여러분 이제 70점 넘게 나겠는데 토요일 날. 여러분 내가 이거 뭘 순대? 족발을 사줘야 하는데 족발 몇 인분 이런 건 얘기 안 했죠?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우리 18회 학생 많았거든요. 그때는 이 한청 전체를 학원을 썼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전국 수석을 발표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자, 여기 여러분 중에 우리 학원에 수석 나면 이제 부천이니까 그때 뭐 서울도 학생 많았거든요. 그럼 내가 여러분 막 수석 나오면 내 차 한 대 내가 뽑아준다, 내가. 그랜다 이제 뽑아보자. 그랜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했죠. 농담 삼아. 그땐 돈도 많았으니까. 이게 학원에, 이 강의실에, 튼 강의실에 의자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꽉 차서 한 자리도 안 비었고, 그야말로. 그리고 옆자리가 120석인데, 옆 강의실 있지, 저게. 옆에 저 강의실이었어요. 스크린 연결해서 영화 극장처럼. 저기서 수업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 독서실이었어요. 저 끝에 창고, 저것도 강의실. 저것도 모자라서 복도에 화면 보고 있었어요. 버스 세대 돌리거든요. 근데 시험 학기자 발표한 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여기 카트랙 앞에 부동산 업자 해요. 원장님 이제 수석 합격했대요. 헐! 이것이 진짜 수석한 거예요. 처음 발표할 때.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 차, 헌차 사준다 이런 말 안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할 때, 합격자 파티할 때, 원장들, 그때 내가 이제 새로운 체인으로 했으니까, 원장들 다 모여서 이거 차 사줘야 되는데 어쩌죠? 이랬더니, 그거 뭐 합격한 놈이 학원에 해야지, 그 네가 뭐 따라 하냐고.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어서요. 야, 학원 원장 한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사람 뱉었으니까, 어째? 합격자 파티 한 날 현금 500만원. 딱 준비해서 그 자리에서 줬어요. 그 사진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500원 딱 붙어 주세요. 근데 나 같으면 그 중에 10%를 동기들 발전기금으로 내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싹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 똑똑해요. 똑똑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대단해요. 나이가 그때 당시에 50이었어요. 근데 좌골신경통으로 다리 끌고 다녔어요. 네, 여기서 다리를 올리고 공부했다니까. 근데 이제 젊을 때 법대를 나왔어요. 법무사 사무실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 잘 하지.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또 2차만 하고, 그러니까 막 강의 해주는 거 왜 막 법 전문까지 다 외울 정도로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럼 못 하려고 그래 했나 몰라. 수석하긴 했어요. 그래서 500만 딱 주고 이제 했는데, 내큼 혼자서. 그러니까 종기들이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동산 하는데 너무 똑똑하잖아요. 잘 처음에 힘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 오면 자꾸 가르치려고 했더니. 그거 안 좋거든요. 손님 제가 수석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누가 알아주나?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버려야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좀 잘난 체 하면 싫거든.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한동안 몇 년 고생했어요. 지금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도 학원에 보냈어요. 아들도 합격은 하긴 했는데 아버지를 못 따라가요. 초진 젊은데 공부머리가 아니더라고. 아버지는 빵빵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족발 생각이 나서 족발도 토요일날 내기 행 같아, 모의고사. 그래서 7점 넘으면 내가 사주고
안 되면 사라고 했는데 족발은 뭐 단둘이만 먹는 거지 뭐. 시로 된 사실을 별도로 고시합니다. 자, 그러면서 33번은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해온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 좋은 문제. 국토법상 용도 지역, 용도 구역에서 행위 제한 옳은 거라고 돼 있죠. 잘 봐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에?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어디에 관한 게 적용해야 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죠. 아니,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됐잖아요. 그럼 제일 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2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생산녹지가 아니고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아 이놈이. 4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 4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자, 아까 한 총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죠. 이걸 할 수 있어 없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 공적인 사업 아니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 개발 사업하고, 자, 이 중에 야를 뺀 거예요. 4번 지문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됐잖아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한다고 됐잖아요. 자,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도시군 계획 사업도 못하는데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사업 있죠. 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에서 요청한 사항, 이건 해야 되겠다. 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개발 사업은 국방상은 아니어도 공익상 하러 할 수 있잖아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다른 부처에서 요청 들은단 말이야.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야. 민간 제한 이런 건 할 수 없지. 민간 제한 개발 사업을 어찌 하냐고. 국방상, 공익상 중앙부처 장관이 요청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니까. 이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비틀어놨냐 말이에요. 듣고 있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제도냐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도 못한다니까? 못하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도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죠.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부처 장이 요청 들어온다니까? 그런 사업에 한해서만 한다고.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민간 제한 이런 건 할 수 없다. 민간이 제한하는 건 하면 안 되지. 5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 모든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 묶였죠. 자, 허가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 것.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시설 있잖아요. 축사, 대비사, 잠실, 창고, 양의장, 관리건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주택은 뭐만 된다고? 증축, 기존 면적 하면서 얼마까지? 그럼 이런 허가받으면 할 수 있네. 부속 건축물은 건축 얼마까지? 33까지는 그러죠. 이런 건 할 수 있구만. 허가받으면. 일체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모든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자, 한 장 넘어가면, 자, 34번 고루고루 섞은 문제예요. 옳은 건데 답은 쉬워.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한 행위 제한은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아, 틀려요? 아유,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맞아요? 2번부터.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땅에 고도지구 정한 높이 초과하는 건축물. 뭔 소리요? 자, 이게 말끝말하면 이렇게 되지.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자문이 무슨 자문이요? 3번 면적 900인 하나의 대지가 300은 준주고 600은 준공업에 걸쳤다. 당해 대지의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준주거의 건축 제한 규정 적용된다. 아니요? 맞아야 해놓고 쳐다보니까 맞는 거 아니야? 한 번만 쳐다보잖아요. 저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자, 면적 얼마래요? 900. 자, 900. 찬찬히 시간도 많은데 오늘 밤에 수업 없잖아요. 야간 수업 없죠? 나 얼마 좋은지 몰라. 야, 이런 게 삶의 낙이 사소한 데서 이 낙이 있는 거죠. 오늘 밤은 뭐 밤문화를 즐길 수가 있어요. 900 중에 300은 어디에 걸쳤대요? 이렇게 300은 준주거 그러죠? 천천히. 또 600은 준공업에 걸쳤다며요. 하나의 대지가 2개 용도지에 걸쳤네. 지금 이 땅의 건폐율은 얼마냐, 용적률이 얼마냐 묻는 게 아니잖아요. 건폐율 용적률은 330 이하가 있으니까 가중 평균하면 되지만 그 밖에 건축 제한은 그 중에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건축 제한을 받는다며. 그럼 전체 대지는 준공업지역의 제한을 받아야지. 그죠? 오케이. 준주거가 아니지 그러면. 그래, 준공업지역에 제한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준공업 썼잖아 여기에. 둘 중에 넓은 게 600 아니야. 야가 속에 준공업이잖아. 전체 대지는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걸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요. 이 정도로 예배는 툭툭 나오니까 그런 질문을 읽을 때 여러분요, 제발 눈으로 읽으면 안 돼. 빨리빨리 문제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거 여러분 딱 답을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림 다 그리고 천 쓰고 다 일일이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해야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돼요? 공익시설, 공공시설도? 어디서 그런 거 봤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요럴 때 한번 보는 거. 요럴 때 아니야 가만히 있어 봐요. 자 118페이지 교재 펼쳐져 가지고요. 자 우리는 118페이지에 허가 대상이 또 있잖아요. 기억 니은 체크했죠? 에? 기억 니은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허가 대상 아닙니까? 디귿 마을 공동시설도 허가받는 거야. 리얼, 공익, 공용, 공공시설 있지요? 이런 것도 허가받는다 이 말이야. 이걸 지문 택 제목 땡긴 거예요. 그런 건 허가받으면 하는 거예요. 관공업을 위한 근데 그까지까지 좀 어떻게 언급한 게 겨우 이 정도니까. 그럼 다시 그 지문 보면은 자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하나? 공익, 공공시설은 허가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지. 5번 도시군 계획 조례 개정에 의해 기존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이 부적합한 경우는 건축법상 재축을 할 수 없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조례가 개정됐죠. 그러면 자 봐요. 대지가 100평입니다. 건폐율이 50%입니다. 용적률 300입니다. 그럼 최대로 지으면 몇 층까지? 50평으로 지으면 50평으로 6층 지으면 되잖아요. 50, 50, 50, 50, 50, 50 그러죠? 됐죠? 그럼 건축 면적도 안 초과했고 용적률 딱 맞죠? 요 상태로 지었어. 근데 이제 조례가 300이었는데 조례가 지을 당시에는 나중에 조례가 바뀌어서 200%로 바뀌었다고. 어? 그럼 지금 개축이요, 재축이요? 재축이잖아. 아유, 재해로 멸실했다고. 어? 멸실했단 말이요. 예. 그러면 다시 재축을 할 때 여기에 맞춰 4층 지어야 될까? 6층 지어도 될까?
불리하게 받겠잖아. 그러면 소급하면 안 되지. 원래 있던 만큼은 짓게 해줘야지, 재축은. 그죠? 그러면 기존 부적합에 된 경우는 건축권 재축을 할 수 없대요. 안 되지. 틀려야 위에 1번이 답이지. 출제한 거라니까, 이거는 시험에서. 한 10년 됐네. 자, 이거, 자, 건물 지을 때는 300이었어요. 저거밖에 지었잖아요. 나중에 조례가 개정돼서 불리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재축할 때 옛날 기준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이요. 알고 있어요? 만약 이거는 보세요. 자, 6층 지었죠? 조례가 400으로 바뀌었어. 그 2층 더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그거는 가능하지, 유리한 건데. 왜 그랬어? 분리할 때는 소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 틀린 것 25이면 따따다네요. 3년 내에는 최근이거든, 최근. 자, 주민은 도시군관리 기반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 기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있어, 없어요? 아, 그럼요. 그때 제안서 낼 때 토지 면적의 동의 얼마 얻어야 돼요? 3분의 2.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이렇게 10월달까지 하면 공포 80점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는 게 있잖아요. 금방 잊어먹는 거. 그때 제안서 들어가면 며칠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 연장은 플러스. 그럼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맞죠?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30만 이상이면 참, 저기 의무 대상이 되려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고 30만 이상일 때잖아요. 그린벨트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니까. 3번, 시장 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아, 이 질문 중요한 거요.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반 시장 운수도 위반해서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장관하고 합의해. 이거 아까 본 거 아니야? 장관하고 합의해요? 그냥 시도지사가 정하면 되죠?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줘야죠. 그래서 고려할 사항이 엄청 많았잖아요, 아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고려하니까 우리는 보지 말자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 정해줍니다. 5번에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오, 지구단위 이거 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줄도 안 쳐졌어요. 쟤는 막 봤다고 얘기해요, 쟤는. 자, 알죠? 키 크네. 키 크고 저 칠판 잘 지우네, 알죠? 소연이. 쟤는 키 크다고 다 봤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있다만 한데 우리는 다 못하고 일부만 체크했거든요. 자, 용도 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그죠?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등으로 묶었다가 해제되거나 녹지적으로 묶었다가 개발용도로 바뀌거나 도시적으로 편입하는 곳 있죠? 이런 데를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해놓고 워낙 많아서 다 안 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놈이에요. 그런데 5번 지문은 이런 식으로 실전에 가서도 스킬인데 실전에 가서도 이런 지문이 못 본 게 나와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낯선 거 이런 건 답이 아니라고. 답은 저 위에 나왔잖아요, 벌써. 실전에서 만약에 내 확신을 가지고 4번 다 보였죠. 5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실전에서는 40문제 중에 1번이 8개, 답이 2번이 8개, 8씩 배정이 돼요. 내가 딱 1번 번에 답이 딱 나왔어.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잖아요. 또 헷갈려요. 답이 또 설검설검 기어 나와.
그래서 답이 딱 정확하게 내가 미심 찍으면 표시를 해놔야 돼요. 다시 보고 정확히 이건 막 확실히 답이야. 밑에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지구단위 할 때 5번도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안 해도 돼요. 5번은 나머지 4개는 꼭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 1번 문제가 27회 문제 2번 봐봐요. 2개 이상 2개 노선이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몇 킬로? 그러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 한 장 넘겨보면은 2번 문제에 똑같은 지문들이 계속 나와요. 4번 보세요. 4번.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요? 계획관리지역 안에 산업유통이 지정됐다니까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칠판 안 봐봐봐. 그러니까 칠판 안 봐봐. 칠판 귀한 게 여기서 나와요. 거기 숙이지 마요. 숙임 벌금 500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할 수 있죠. 어디?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개발진흥지구 아니요. 개발진흥지구래도 5개 있잖아요. 아무거나 다 지구단위 짜는 거 아니다 하면서 주거하고 특정개발 주택이나 어디에 있을 때만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계상놈이라고 도시지역, 예지역. 자, 이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자, 보면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봐요. 산업유통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도 되고 생산관리 안에 있어도 되고 농림지역 어디라도 괜찮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주거 특정은 어디에 있을 때만 계획관리, 주택이는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계상놈, 그래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관광지역은 도시지역, 외지역이 뭐대로 다 된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 좀 신경 써주세요. 특공대 여러분들 일반 군인들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죠. 일반 군인들 총만 쏘면 되지만 여러분 폭파, 요인 암살, 고공침투, 수중침투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전사예요. 특전사. 자, 다시 한번 주거하고 특히 특정은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이렇게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 짜려면 어디에 있을 때만 계획관리 안에만 있어야 돼요. 산업유통은 계획관리도 되고 생산관리도 되고 농림, 관광형 도시지역 외지역 다 됩니다. 어깨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지금 졸리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살짝 졸려서 두 팔이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몸이 기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 먼저 해서 눈이 동공이 풀려요. 그 다음 고개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잠 깨우잖아요. 안 졸았는데요. 자, 조는 것은 선생 탓입니다. 그죠? 3번. 5번 무슨 5번. 2번 5번이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있죠. 정비구역이 있었잖아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하면 맞아 틀려요? 전부라고 해도? 맞아요? 뭔가 지구단위 쪽에 보니까 전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 배팅 도박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오면 OX. 이건 그냥 가면 안 돼. 자, 천천히 해결해야 되니까. 자, 129페이지 있죠? 129페이지 하단에 박스 있죠? 그 박스 바로 위에 뭐라고 하냐면 다 해당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며요. 밑에 용도 지구의 전부 일부, 개발구의 전부 일부, 정비구의 전부 일부 다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쪽 편에는 찝찝하게 지구 단위는 전부라고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남아있죠 지금. 그 전부가 안 되는 건 앞페이지 가봐봐요. 127페이지에 의 있죠, 의.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면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라고 했다고. 그거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은 어딜 말해요? 참. 헤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어딜 말할까? 18페이지 안 가봐. 18페이지. 18페이지야. 아, 이거 도대체 앞뒤 연결이 안 되네. 특수 요원들이라도. 18페이지 맨 하단에 용어 정의에 2번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군이라도 광역시 관할구역 군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러면 머릿속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말한다라고 해야 되지. 왜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뭐예요? 그것은 야는 이래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지. 수립 대상은 걔가 아니잖아. 야를 얘기한다니까. 그죠?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얘들을 얘기한다고. 군 단위인데 광역시의 군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특별시의 일부만을, 광역시의 일부만을 등등등 일부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전부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라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개발구역, 정비구역의 전부 일부는 아니, 이건 다르다니까요. 오늘 확실히 콜? 사모님 왜 표정이 흐르세요? 지금 세 번째 사모님들이 지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얘기해요. 이렇게 사인 보내요. 이렇게 보내면 다시 얘기할 테니까. 원불교 아니요. 세상은 돌고 돈다고. 이게 원불교요. 돌고 돈다는 거 아니요? 인생은 윤회한다는 얘기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쟤는 너 또 왜 그래? 저 혼자 저러고 있어요. 혼자 잘 노네. 자, 잘 봐요.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이 기출 문제가 왜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자꾸 내는 줄 아세요? 저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구 단위 계획이란 놈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얘들 아니야. 얘들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 짠다 그러면 맞아 틀려? 안 된다고. 그럼 서울시의 전부, 광역시의 전부, 대한민국 전부라니까. 그게 무슨 계획 도시요? 지금 친정 가봐요. 고향 40년 전하고 달라진 거 있나? 똑같잖아요. 전방 그대로 있다니까. 전방 주인 할매만 돌아가셨지. 똑같이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전방 친구들하고 할매 이거 얼마 이러다가 두 놈이서 정신 빼고 나는 저 젤리 2개 가져가고 나눠 먹고 시골 할매 그랬거든요. 막 지우개 막 사는 척하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주로 혼을 빼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쌈도 한두 개 가져가지고 나눠 먹어서 우리 커서 돈 갚아주자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 커서 갔더니 돌아가셨잖아요. 어찌 짠한지. 그렇다고 그 아들네 며느리한테 그 얘기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저 몇 개 훔쳐 먹은 사람인데 내 갚으러 왔다고 할 수도 없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은 야는 애들 말이에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은 특별시의 일부, 광역시의 일부 등 야들의 일부야. 부천시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정할 때 요 개발구역, 정비구역 있죠. 야들은 어디 갔어? 이거 없나? 아까 지금 화면에 있었잖아요. 개발구역의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정비구역의 전부도 되고 택지개발지구의 전부도 또 일부만도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알겠죠? 그러면 다시 이 2번 문제 5번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대요. 있대요 없대요? 이제 보이잖아요. 택지개발지구에 전부도 돼요? 일부도 되지. 그러니까 야가 만약에
저 위에 2번쯤에 있었으면 또 못 찾았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옳은 거 잘 보세요.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대요. 이제 보이잖아요? 보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닌 거 알죠? 10월 27일 날 그때 하루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시지역도 왜 지정할 수 있다가 있었잖아요. 임의적 지정, 그 다음에 지정해야 한다. 그러죠? 용도 지구들이 있었잖아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등등. 그 다음에 도시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 얘들이 얘기하잖아. 얘네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일부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확실히 알겠죠? 얘네들의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일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하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아까 줄친 기억나요? 박스? 박스하고 박스 사이에 한 줄짜리 줄친 거. 진짜요? 박스하고 박스 사이에 한 줄. 자, 그러면 우리가 129페이지를 보면은 129페이지에 밑에 박스, 위에 박스 사이에 보면은 큰 3번에 한 줄 줄친 거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야 되지만 지구단위 계획제 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였거든. 그러면 안 되지. 둘 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서 수립하고 지정해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 가만히 냅두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3번 문제 2번 틀린 거 알죠?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야, 이게 환히 보이네. 그럼 예를 들어 어디? 아니지, 관리지역이라 그러면 안 되지.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다 대가리 띄고 관리지역 그러면 계획관리라고 그래야죠. 그죠? 또 어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라도 주특기는 어디 있을 때만? 계획관리 안에.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계상놈 할 때 이놈이요. 생산관리 농림. 이 제가요 부천이니까 계상놈 이런 내 농담에서 외우기 쉽게 하지 딴 데 가면 또 그런 말도 못해요. 부천은 모든 걸 다 용서될 것 같아서. 계생농이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그 다음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그러면 저기 잘 들어봐요. 농림지역 안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농림지역에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도시 외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 외지역은 모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다를 얘기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희한하다니까. 자,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했을 때 지구단위 지정합니다. 이거는 외워요. 자, 농림지역에다가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지정 하나이거든. 그거는 글쎄 그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지역 외라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도시 외 지역은 모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 아까 정규 수업하고 좀 다르잖아요. 또 똑같아요? 정규 수업은 하나도 못 알아듣을 것 같잖아요. 대충 양 채우느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30만 이상이 되죠. 그냥 어째야 되지 이거를. 30만 이상으로 하면 맞아 틀려요. 뭐가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 내 이거 어쨌든 안 쓰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자, 여러분요, 의무 대상 있지요? 자, 정비구역 지정됐고, 택지개발지구 지정돼가지고, 해당 사업 끝난 지 몇 년 지난 거? 야들이거든. 개발구역 지정된 것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개발구역에서 사업 끝난 후 10년 지났대요. 지정하여야 한다고? 아유, 30만이고 뭐고, 이건 의무 대상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해제, 여 사업이 끝난 지 10년, 두 년만 걸려, 정택이 10년. 그 다음에, 시공 30만 있죠?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였거나, 공원으로 묶였다가 해제되는데, 그 면적 얼마 이상? 대규모로 풀릴 때 의무 대상이고, 녹지 지역이 주거등으로 바뀌는데 얼마 이상으로? 바뀔 때 의무 대상이요. 콜? 그럼 좋아요. 하나 물어봐야 되죠? 이때 인생 역전 반전이 이것이 나옵니다. 정비구역 지정된 지 10년 경과된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맞아, 틀려? 들은 거 맞아요? 다시 얘기해요. 오케이. 다시 잘 듣고 하세요. Are you ready? 아이고, 우찌하고 하는 거 제가 뭐 영어 잘합니까? 어디 그냥 영문 성문 문법 하나 가지고 대학 간 놈이 뭘 해요? 지금하고 하나도 안 맞지. 옛날엔 편해서 그러면 지금 애들 막 공부 장난 아니더만. 옛날 지금 기준으로 나는 대학 근처도 못 간 놈이요. 나는 옛날처럼 막 등수 쫙 해가지고 영어 한 권, 막 수학 한 권 딱 외워서 가는 객관식 왔다 아닙니까? 그거 부자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 관계 없잖아요. 지금 부자 아버지는 좋은 학교 다 갑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 갑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럼 OX. X요? 왜요? 자, 130페이지 보세요. 130페이지에 박스에 두 번째 박스 있죠? 1.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지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곳이요? 해당 사업이 끝나, 정비구역 지정된 후 10년이 아니라니까?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나지. 자, 그러니까 다시 또 보이잖아요. 자, 정비사업이 끝난 지 몇 년? 정비구역 지정된 지 10년 아니지? 그럼요. 정비사업이 끝난 지 몇 년 지나면? 10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야, 여러분들 실력 짱짱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5번 지문. 도시지역 내 지역에서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의 용도지역에 지정되는 건폐율 200%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여러분 150%라고 진정 그리 생각해요? 야는 도시직인데요? 아까 여러분 나는 150, 200은 도시 외직인데요? 웽망역이에요? 그러면 133페이지 볼래요? 133페이지는 하단에 얼마나 완화되는 거 있지요? 기억에 동그라미 나번 있지요? 아니 가번 있지요? 가 133페이지 하단 박스라니까요. 그 중에 기억에 가번 있나요? 도대체 건폐율 얼마나 완화냐? 150%가 아니요. 이거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정되는 건폐율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시설부 제공한 면적 띠리리리 해놓고 나누기 원래 대지 면적 이내에서 완화해 준대요. 이래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150원 한 장 넘겨봐요. 135페이지에 5번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건폐율 완화. 이거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공식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도 풀 수 있잖아요. 200으로 됐는데 뭐라고 해요 여러분? 150이구만 하고 틀렸구만 하고 답 쳤잖아요. 잘못 풀고도 답 찾는 여러분들의 그 신기를 어쩔 것이요 이것이. 그래서 3번 문제에 5번 지문은 그런 어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죠? 저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 오늘 한번 외우게요. 4번 문제 28에 나온 거죠? 1번에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요?
아까 왜 산업단지 뭐 관광특구 그런 말을 하긴 했잖아요. 중요하지 않지만은. 둘째, 도시적 외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다.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자,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내 짜라고? 안 짜면 실효된다며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하는 게 몇 번 몇 번? 3번하고 5번. 번호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포함될 수 있다. 3번 오면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만 3번이 뭐에 관한 거? 5번이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 중에 그 하나가 이놈이요.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하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 최대 80km까지. 자, 이 지문이요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해설을 보세요. 해설. 이건 책 안 봐도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2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 1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뭐 할 수 있대요? 주차장 설치 기준 나오면 100% 외우면 돼요. 주차장을 4대 설치한다. 그럼 밑에 요건 갖추면 빵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면제 준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기억 줄치세요. 한옥마을을 보존할 때, 한옥마을 보존할 때, 차량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때, 그랬죠? 그러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행자 정들을 지정하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포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 가로 속에 욕을 끄집어가지고 4번에 지문 써먹은 거요. 그죠? 차량 금지,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게 이렇게 다 필요 없어요. 한옥마을을 보존하려고 지구단위 계획 짜잖아요. 한옥을 보존해야 되는데 주차장 설치 막 하라 그러면 담장 다 끄물고 해야 되잖아요. 담장 허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해줘야지. 전부 완화해준단 말이에요. 한옥마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짜자. 그러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완화? 100%니까 2대 더 해야 된다. 1대 더 해야 된다. 필요? 없어. 주차장 없어도 돼. 그 얘기예요. 아까 혹시 이거 기억나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뭔 시간이 저래 벌써 갔대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기존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조경도, 공개공지도, 대지도로 관계도, 2m 이상 접하라는 거 1조건 높이 제한도, 건축물의 단순 높이 제한 이런 거 완화한다며요.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그랬잖아요. 한옥마을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되겠다. 그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얼마까지? 그러지. 주차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라 그러면 한옥 새로 지을 때 한옥마을 보존하잖아요. 1대 2대 설치하려면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냐고. 그래서 한옥마을 보존할 목적, 다른 건 어차피 2번째가 나왔으니까 이번 나온다면 한옥마을 보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 보존의 목적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한다. 얼마까지? 100%. 오케이. 빵 되면 돼. 빵 돼. 없어 돼요. 없어. 그러니까 한옥에 가면 주차장 설치할 장소가 없다니까요. 오케이? 이거 딱 이걸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게 내 중간마다 살짝 얘기를 하다가 토요일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거예요. 선수들만 풀어야 돼. 선수들만. 5번 문제 찬물 한 잔 묻고 계속 가요.